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배경 설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년 만에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라고 하네요. 일단 하원 의장이 의전 서열이 무려 3위나 된답니다. 뭐 상당히 높고요. 일단 이게 보니까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 그리고 또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을 하니까 2위고, 그래서 하원의장이 3위더라고요. 97년도 깅그리치, 아주 또 옛날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방문이라는데, 중국의 반응이 아주 강해요. 왕이 외교부장 머리가 깨질 것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거의 뭐 북한 정도 수준의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불바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중국 쪽에는 미리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7월 28일 날에 바이든 시진핑 통화 2시간 이상 했죠. 요때 갑자기 이제 시진핑 이런 얘기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불장난하지 말라. 불장난의 연장선상이죠. 그렇죠? 이때 아마도 우리 하원 의장이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공개적으로 반대 표명을 합니다. 군은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가는 것을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려 30만 명이 이거 펠로시의 경로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비행기 탑승, 펠로시가 탑승한 비행기 경로. 그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우려했던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고요. 그러니까 펠로시가 안전하게 대만에 내리자마자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로시가 떠난 이후에 대만에 바로 보복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단 수입 금지, 대만의 거 안 쓰겠다, 안 사 먹겠다. 그 다음에 우리 거 못 쓰게 하겠다, 수출 중단 조치들이 나왔죠. 저희가 한알령 당해봐서 알잖아요.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건 장기화입니다. 최소 한 2년짜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로시한테도 보복이 내려졌죠. 펠로시 및 직계 친족에 대한 제재인데 자세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계좌 동결 이런 얘기도 하던데 모르겠어요. 펠로시 남편이 또 주식을 빡세게 하시는 분인데 중국에 계좌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에 내려진 보복 조치 8대 항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건 없고, 근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체 사실 무슨 정확한 얘기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경제 쪽으로 연결 짓자면 요 정도 항목이 좀 연관이 살짝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86번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일단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요거 관련해서 들었던 질문 3가지 한번 쭉 훑고 가볼게요. 전쟁 나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전문가지 이런 정치, 군사, 외교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너무 생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서로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중국이 보시면 성장한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는 서로 잃을 게 많으니까 중국도 성장한 이후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킬 게 많아진 중국 6, 70년대 국경 분쟁을 한 이후로는 무력 충돌이 없어요. 물론 이제 90년대 중반에 대만 쪽하고 포를 좀 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직접 싸운 건 아니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인도, 소련, 베트남하고 이때 국경을 확정을 짓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거 센카쿠나 다오이다오 문제, 아니면 남중국해 문제 있을 때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서구 쪽은 어떠냐라고 하면 중국이 성장한 이후로는 건드리기가 이게 상당히 이게 체급이 커졌으니까 때렸다가 잘못하면 나도 세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도 보면은 중국이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중국 내 여러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 쪽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말만 하지 사실.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게 TSMC는 어떡하냐. 자, 한알령도 반도체 보복은 안 했어요. 그래서 TSMC 것도 중국이 안 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알령 때처럼 반도체에 대한 보복은 거의 없거나 없거나 있더라도 약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 3번째. 이거 혹시 10월 시진핑 3년인 그리고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양쪽의 의도된 행위는 아닐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얘기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주식쟁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시진핑의 3년임은 거의 그냥 트로피 따놓은 당상 가져가는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막 이때까지 막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잘 만들어야지 내가 3년임이 될지 안 될지 엄대음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지만 민주당의 선거이지 바이든의 선거는 아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그리고 또 보시면은 중간선거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았던 오바마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도 뭐 그냥 원래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이 지는 거야. 이게 무슨 레임덕이야? 할 수 있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또 좀 기류가 변했어요. 뭐냐면 상원이 엄대엄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하원은 패배 분위기가 짙어요. 근데 이게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렇게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 이제 제외하고 86권가가 생각하기에 이 영향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영향이 미칠 것 같냐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서로 간에 텐션을 좀 높였잖아요. 그러면 협력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그 진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상호 간에 협력을 해왔던 게 뭐가 있느냐, 요즘에 미중이 관세 인하 쪽이죠. 요쪽은 당분간은 물 건너간 일이 되지 않을까. 뭐 하원 의장 해가지고 막 제재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나서가지고 야 우리 관세 인하합시다라고 하면 조금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앞으로도 이거 선거철만 되면은 미국 정치인들이 반중을 많이 써먹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위 표가 된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계속 부딪히겠다, 미국하고 중국이.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처음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뭐라 할 때는 야 트럼프는 원래 이거는 크레이지 가이니까 뭐 트럼프 단독적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서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민주당조차도 이렇게 반중에 나서니까 이거는 그냥 미국이 앞으로도 이 행위를 정도의 차이지 계속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계속해서 주식하면서 나오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패권 경쟁에 나서는 시기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예시가 있잖아요. 과거 냉전 시대. 냉전 시대에도 다 주식했고요. 좋은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다고 주식을 빼야 된다. 그거랑은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봐야 될 포인트는 만약에 요거 이후에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에요. 만약에 민주당 쪽이나 펠로시 쪽에 인기가 상승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좀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반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트럼프를 저희가 떠올려 보면은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 있잖아요. 2020년도 1월, 2월. 그때 제일 큰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미중 관세 1차 합의입니다. 그때 류화가 날아가요, 미국으로. 그리고 막 트럼프가 트위터 하면서 15일에 사인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 시기예요. 그렇게까지 했었을 때 트럼프는요, 재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그때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죠. 반중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괜찮았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됐었을 때 미국 선거판에서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하여튼 뭐 미국 정치인들의 이런 의도로 향후에 쓰일 가능성은 요번에 뭐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좀 있어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펠로시는 왜 그랬을까? 기본적으로 인권을 아주 중시하는 분이기는 합니다. 요때가 중국의 천안문 때, 그때 당시에 중국에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옥에 구금이 되죠. 이때 당시에 이미 펠로시 이거 90년 초반이잖아요. 90년대. 그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데 이때 이미 하원 의원이셨어요. 그냥 평생의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중국에 대해 갖고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다 보이콧을 주장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펠로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라고 하면 1940년생입니다. 요번에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의장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고령이니까는 은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미국에서는 거의 그냥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1940년생 펠로시 누구랑 이제 동갑일까? 우리 이제 탤런트 박근영님, 이소령 영화배우, 그다음 존 레논, 최불암, 알파치노 이렇게 동갑이래요. 그래서 은퇴할 때도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고령이니까. 그리고 최근 상황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주식 관련해서 콜옵션, 선행매매 의혹을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해 갖고서 전 연준 이제 달라스 쪽에 총재를 지냈었던 또 전임자도 이거 아만 봐도 펠로시는 선행매매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CNBC 나와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 이것 때문에 조사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내는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중국의 리액션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기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간 것도 아니고 대만을 국제 무대에 복귀시키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하원 의장이고 펠로시 지금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중국에서 격한 반응을 했을까라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긴 해요. 그 정도까지 반응을 해야 됐을까? 물론 이제 선례가 있긴 해요. 과거 95년 6년도에 리당후이 대만 총통이 미국에 있는 자신의 모교에 방문해서 강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8개월간 미사일을 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어요. 중국이 느끼는 그 민감한 지점이라는 게 우리 같은 외부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쪽 다 막 되게 이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요.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영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